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리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동영상 촬영, 그리고 그동안에 못 읽었던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자주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맡김의 법칙입니다. 혹시 내맡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내맡김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책임감도 없이 그냥 내맡겨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맡김은 그런 무책임한 내맡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생각이나 잡념을 버리고 삶이 자연스레 가는 방향으로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였던 마이클 싱어는 자기 삶의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때 펼쳐진 40년간의 놀라운 인생 경험을 직접 증명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었던 될 일은 된다, 이 책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굴복이 아닌 내맡김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내맡김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 내맡김의 실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 베스트셀러의 작가까지 성공을 이어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책에서 실제 이 내맡기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말하자면 싫다 좋다라는 호불호의 감정을 버리고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파합니다. 이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은 마이클 싱어가 비리를 저지른 부하 직원의 농간으로 인해서 FBI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롭지 못하게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삶의 흐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 미뤄왔던 명상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또 운을 탓하고 우울해질 텐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고 그는 뉴욕 타임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로 다시 돌아간 그의 내맡기기 실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발생된 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신이 주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맡기기 실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요즘 유튜브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건 또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삶은 워낙 무변광대해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이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작동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통제하려 들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인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사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늘 산과 맛시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기대에 발 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과 육신의 힘을 총동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즉,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실 간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만약 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 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될까요?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그만 씨앗은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변해갑니다. 또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냅니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수백 년간에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통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 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사건들이 무작위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그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강림할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 싸우는 일을 많이 벌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우리 인생을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는 40년 동안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저자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기는커녕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이 저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정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책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죠.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에 걸친 저자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제로 삼아서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 저자의 핵심 경험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초창기의 명상에 빠져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로니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 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 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숨어있던 그림이 호련히 나타나 보이는 책을 보는 것 같았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을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명상에 심취한 저자는 선의 새 기둥이라는 명상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가 참 자아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나는 마음의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지켜볼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 책은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목소리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길까지 분명히 기술하고 있었다. 마음의 소나기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다. 너머로 가는 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사실 명상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나는 홀로 앉아 목소리의 말을 멈춰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효과를 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는 무 소리를 반복해서 읊으라. 이게 끝이었다. 저자는 이 머릿속의 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내맡기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서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은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바로 이 마음의 호불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네.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의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에 있다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시 내 개인적인 자아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나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내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이 있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다.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나에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맡겼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산과 세속적인 삶, 그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나는 벤에서 나와서 사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훨씬 가볍고 마음이 활짝 열린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송줄을 풀고 날개를 펴고 싶었다. 그렇게 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한 뒤에 그곳으로 미키라는 개인적인 자아를 데려가서 명상을 시켰다. 입구에 거대한 나무문이 달려있는 육중한 유리방이었다. 이 방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유리병 너머로 온 우주가 내다보인다는 점이었다. 명상하는 자리에 홀로 앉아있으면 칠흑 같은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달랑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진정시켰다. 심지어 그를 그곳에 두고 오는 게임도 했다. 나는 그가 언제나 조용하기만을 바랬고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톨의 먼지로 붙어 일어난다는 것임을 늘 명심하기를 바랬다. 그날 아침 나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잠시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나무 문들을 열어 젖혔다. 내가 방석 위에 두고 온 그는 즉시 몸을 바르게 폈다. 내가 가까이 갈수록 그는 더욱 절도 있고 뚜렷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지금까지 그토록 엄격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와도 돼. 이 말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내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의 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감히 상상해본 적도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듯 열렸다. 이 카타르시스적인 분출이 한 달나 끝나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의 저 두려움 많고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마음과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렵게 깨달아야만 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나는 꿈속에서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했다. 몸부림치는 대신 더 많이 내맡기는 길이었다. 나는 이미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몰라도 그 흐름에 내맡기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 원칙을 내면에도 적용해야 될 때였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을 깨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렸다.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만 사교성을 발휘했다. 공동체의 장기 거주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 내가 겪은 변화와 상관없이 명상과 요가 수행은 계속 해나갔다. 문제는 수행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이라는 머릿속의 개념이었다. 명상을 할 때 나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아래로 누름으로써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었다. 그 에너지들을 나에게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위로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요가는 모든 에너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인 하나됨으로 통합시키는 과학이다. 자욱했던 연기가 모두 거치자 삶의 회오리 바람은 나를 들어 올렸던 그 자리에 다시 나를 내려놓았다. 명상을 위해 숲으로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내 손으로 지어올린 첫 번째 집으로부터 들판 하나 떨어진 곳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사원에서 열리는 오전 명상과 오후 명상 시간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1972년에 시작된 일요일 오전의 대규모 명상 모임 역시 지금까지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원이 서 있던 1만 2천 평의 부지는 삶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100만 평의 야트막한 언덕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주의 흐름과 어울려 이렇게 한바탕 춤을 추는 동안에도 내 삶의 기반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법정 공방은 어느새 머나먼 기억으로 물러나 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일이 그러하듯 왔다가 사라져갔다. 그 길을 가는 매 순간 나는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내 정신에는 그 어떤 상흔도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도 비슷했다.
인상은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동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모든 우여곡절이 내 깊은 곳을 흔들어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두려움과 개인적인 한계를 놓아보내게 만들었다. 내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정화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나는 늘 변성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모든 시련 덕분에 내 안에 그토록 큰 아름다움과 자유가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반대이다. 나는 수용과 내맡김이라는 이 엄청난 실험을 시작한 이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경외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여정을 떠났던 그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사파와도 같았던 삶의 흐름 덕분에 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스스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마음의 힘으로부터 끝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나는 순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삶의 두 팔에 몸을 던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 앞에 놓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놓아보내는 것뿐이었다.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들을 잡아당겼다. 더 많이 놓아보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몫이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건 기꺼이 놓아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이었다.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자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삶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 뿐이었다. 더 이상 바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진 나는 다시 한번 고요한 삶에 젖어들며 홀로 있는 시간을 누렸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삶이 이 책을 쓰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자리에 앉는 순간 영감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나는 내가 언젠가 쓰게 될 것이라고 확실했던 이야기, 즉 내가 나를 놓아보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40년간 삶이 바뀌는 경험을 모두 하고 난 지금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궁금해한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삶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고된 몸부림은 없어지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그것에 내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결국에는 마음조차 저항을 그치고 가슴은 스스로 자신을 닫아거는 습관을 잃는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과 자유란 꿈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보낼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먹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는다. 사실 내맡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고 40년 동안 임상실험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맥락을 많이 건너뛰고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새로운 포맷에 적응되면 좀 더 자주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